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반타기 김구의 최대 실수일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바로 신탁통치 논쟁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는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되겠습니다. 왜 이 논쟁이 그렇게도 중요했었냐면요. 이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분단의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신탁통치라는 구상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프랭클린은 필리핀인들이 자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50년에 가까운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자치 능력을 기른 다음에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랬듯이 1945년 이후에 새로 독립하는 국가들도 이른바 신생 독립국들도 바로 즉시 독립할 수 없고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자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이 단독으로 신탁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국제 협력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 자치 능력을 기른 다음에 신생국들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탁 통치 구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식민지 민중들의 원초적인 민족 감정이었었던 즉시 무조건 독립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현실에 맞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이 구체화된 게 바로 1945년 12월 달에 있었던 모스크바 3상회담이 되겠습니다. 1, 2, 3번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3번의 신탁 통치가 아니라 첫 번째 조선에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겠다.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민주적인 임시정부라는 거는 백범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을 하고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것인데요. 당시에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민주적인 하나의 임시정부를 한반도 전체에 세우겠다라는 것은 분할 점령 상태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조선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키는데 바로 원초적인 민족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 구상은 이상적이기는 했지만 전혀 현실적이지는 못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시 무조건 독립시켜달라는 원초적인 민족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자익들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원초적인 민족 감정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아일보의 오보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아닌데요.
당시에 우익의 중심이었던 동아일보는 뭐라고 보도를 내게 되냐면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고요. 여기 쌀미자를 쓰고 있네요.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선이 몇십 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야 독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소련은 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5년 이내라고 나왔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동아일보의 오보는 원초적인 민족 감정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하게 되냐면요, 좌익이 찬탁을 주장을 했는데, 찬탁을 주장하는 것은 소련 연방의 편입을 찬성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소련이 연방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따라서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들은 민족 반역자다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방 직후 상황에서 좌익들은 민중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7대3 정도로 우익에 대해서 앞서고 있었는데요. 민중들이 좌익들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는 우익들이 20년대 이후에 친일을 하자 우익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민족해방투쟁을 전개를 했었던, 물론 일부의 좌익들도 친일을 하게 하지만 줄기차게 민족해방투쟁을 전개를 했었던 좌익들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우익들은 좌익들을 민족 반역자로 공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라는 점이 바로 신탁 통치 논쟁의 핵심적인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좌익들은 물론 찬탁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중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서는요, 자신들은 세 번째 조항인 찬탁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임시정부를 주장을 하는 거고, 따라서 찬탁이 아닌 자신들은 총체적 지지를 하는 거라고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당시의 논쟁들이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논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은 민중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최대 5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익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요, 민중들의 즉시 무조건 독립에 기반하고 있었고요. 신탁 통치를 조선인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뭐였냐면 조선인들이 자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왜? 식민지 지배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데 우익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우리는 당군에서부터 비롯된 반만년의 문화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식의 주장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독립한 여러 신생국들과 달리 조선은 최소한 10세기의 고려의 통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00년 동안 스스로 국가를 이루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자치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은 조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까 좌익들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더 단축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우익들은 신탁 통치가 강대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입장이 달라지면 5년이 아니라 50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무조건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찬탁 논리는 원초적인 민족 감정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쩌었냐면요, 1945년 10월달,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이 있기 2달 전에 미국으로부터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조선이 신탁 통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좌익 조선공산당을 이끌고 있었던 최고 지도자 박헌영은 신탁 통치는 조선인의 정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단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의 오보에서부터 비롯된 탁치 논쟁이 있은 일주일 후에 좌익들의 첫 대중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1946년 1월 3일입니다. 이때 좌익들의 집회가 있자 이때 대중들, 좌익들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대중들이 반탁 집회인 줄 알고 집회에 참가해서 지도부가 찬탁을 주장을 하자 한동안 술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집회에 참가를 한 사람들은 자에게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였기 때문에 아까 좌익들에 있어서의 찬탁 논리에 의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지만 이런 열성 지지자가 아닌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찬탁이라는 것은 즉시 무조건 독립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원초적 민족 감정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좌익들의 찬탁 노선이 소련 연방의 편입을 찬성하는 걸로 되는 거고요. 민족 반역자라고 낙인을 찍히게 됨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던 좌익들이 우익의 공격을 받게 됨에 의해서 정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담은 결정적으로 우익이 좌익을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해방 정국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